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이런 땅 사면 망하는 이유 5가지입니다. 네, 2주 전에 40대 후반에 직장인 남성분이 상담을 오셨어요. 이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이제 3년 전에 따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경매 공부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이유는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을 이제 업으로 준비 중에 계셨습니다. 현재는 제가 하는 이런 소형 신축 사업에도 관심이 있으셔서 공부도 하시고 강의도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5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어서 소형 신축 부지를 이제 찾으러 다녀셨던 거예요. 그런데 비교적 싸고 괜찮은 게 있어서 이걸 이제 계약 전에 최종적으로 확인차 이제 저한테 상담을 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상담 안 하고 이 땅을 덜컥 계약을 했으면 아주 큰 손해를 볼 뻔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는요, 좁은 골목 그리고 막다른 도로입니다. 이분이 선택한 토지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건축법상 도로는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동시에 가능한 이제 4m 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4m보다 안 되면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대지고 여기 도로예요. 그래서 이 도로의 폭이, 접한 도로의 폭이 4m 이상이어야 되고요. 요 접한 요 길이가 2m 이상이 돼야 건축 행위가 가능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 땅에 접한 도로가 4m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도로 폭이 만약에 2m라고 해볼게요. 이게 내 땅입니다. 그러면 도로는 4m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중간으로부터 2m, 이쪽 땅도 나중에 2m를 후퇴해야 돼요. 그러면 2m를 후퇴하는 선이 이제 건축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여기서만 가능해요. 이 면적을 손해를 보는 거죠. 도로로 땅을 이제 내줘야 되는 겁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막다른 도로에 접했을 때가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이며 도로 폭이 아까 4m가 아니라 6m를 확보를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막다른 도로죠. 여기 골목의 끝이에요. 요 길이가 20m고 16m면 36m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35m 이상이기 때문에 6m를 확보해야 돼요. 내가 이런 막다른 도로에 이런 A라는 토지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요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3m를 후퇴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요 1.5m 또 길이 18m 부분에 대해서 내 땅을 도로로 내줘야 되는 거죠.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죠? 만약에 요 길이가 18m고 내 땅으로 1.5m를 후퇴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1.5m 곱하기 18m는 약 8.2평 정도 돼요. 그럼 이 땅의 가격이 만약에 2천만 원이면 1억 6천만 원 정도의 손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분 이제 구한 땅이 이제 요 땅인데요. 보시면 요 진입로로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요 끝이 막다른 도로예요. 한 50m 정도 되더라고요. 요분이 갖고 있는 요 땅이 요 도로 폭이 한 3m가 채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요만큼을 이제 후퇴를 하기 때문에 꽤 많이 내 땅을 기부 찬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땅을 내가 아주 싸게 사지 않는 한은 제가게 사게 되면 손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요, 부정형 모양의 토지입니다. 이분이 계약하시려고 했던 땅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땅 모양이 이렇게 되면 이 정방형 토지에 비해서는 설계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가성비가 떨어지게 돼요. 그럼 이제 사업성이 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땅은 가격이 충분히 싸지 않으면 주변과 비슷한 가격으로 샀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땅의 크기가 너무 작았습니다. 이분이 계약하려는 땅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대지의 크기는 19평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막다른 도로이기 때문에 이걸로 한두 평 정도 내주게 되면 실제 땅의 크기는 한 17평 내지 18평이 되는 거죠. 주변 가격보다는 쌌었어요, 평당.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땅의 크기가 너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땅에서는 이분의 목적이 뭐냐면 한 계층을 거주하고 나머지 이제 임대를 주는 게 목적이었는데 사업성이 비교적 떨어집니다. 물론 이 옆에 있는 땅을 나중에 매입해서 같이 신축하면 가능한데 이 땅을 산다는 보장도 없죠. 또 판다고 해도 이분이 비싸게 팔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소 부지는 계약을 하실 때 주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번째는요, 지구 단위 계획이 잡혀져 있는 곳이에요. 땅이 지구 단위 계획이 잡히게 되면 여러 가지 건축법에 제한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
또 용도 제한, 진입로 제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생각한 거대로 못 짓게 되면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이 잡혀 있는 곳은요, 지자체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건축물의 규모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잡혀져 있는 곳인데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더 작아졌어요. 높이도 보면 2층 이하, 이렇게 층수 제한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예 신축 행위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성북동 일가에서 지번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공동개발 권장이 있고요, 공동개발 지정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땅이 너무 작거나 협소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혼자는 신축을 못하고 옆에 있는 부지 1개 내지 2개, 3개를 섞어서 같이 신축을 해야만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공동개발로 지정되어 있는 땅을 사게 되면 혼자 신축을 못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죠? 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요, 실제로 지구 단위 계획상에 나와 있는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예요. 이게 바로 그 그림입니다. 확대를 해보면 여기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거 있죠? 이거 여기 보시면 여기 뭐냐면 혼자는 신축이 안 되고 둘이 합쳐서 신축하면 허가를 내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계약을 하게 되면요, 신축을 못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사업성, 수익률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땅을 사서 그냥 농사 질 거 아니잖아요. 임대 사업도 하고 한계층 거주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래야만 나중에 팔 때 내가 투입된 금액보다 더 비싸게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은 앞에 4가지 이유 때문에 실제로 가설계를 해봤는데 수익률이 3%도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수익률이 몇 프로 나와야 사시겠어요? 적어도 4% 이상 나와야 사실 거잖아요. 지금 대출금리가 3%대 중반인데 이게 3%보다 안 되면 지렛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약은 이제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도심에서 이런 단독 다가구를 살 예정이신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단독 다가구 건물을 사시는 거지만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차피 나중에 이걸 팔 때는 건물이 오래되면 건물의 가치는 없고 땅의 가치로 사는 건데 땅의 가치는 건축 행위를 얼마나 잘할 수 있냐, 건축의 가치가 얼마나 나오냐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 가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제 5가지 있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좁은 골목인지 또 막다른 골목인지 확인하시고요. 또 부정형의 토지 모양인지, 토지가 너무 작지 않은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잡혀져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마지막 5번째로 사업성, 수익성이 있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이거 말고도 우리가 도심에서 토지를 계약할 때는요, 체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재테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형 신축 개발은요, 경기나 시기와 상관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시다고요? 그래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이 소형 신축 사업을 할 때 돈은 없었지만 지식은 있었어요. 지식을 잃게 되면 돈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걸 할 수가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단위TV에서요, 이런 소형 신축 개발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기초 지식과 또 실무 지식에 대해서 하나씩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